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갯벌에서 시작된 한국의 공항이 어떻게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공항들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의 갯벌 신화를 사막에서 재현하고 싶다고 말한 그 놀라운 사연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CEO가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고백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충격적인 배경은 오늘은 그 놀라운 반전과 감동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실패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가 된 한국의 인천공항. 20년 기적의 드라마.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관심과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민수입니다. 20년 전 인천국제공항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였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말이에요. 2001년 3월 29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갯벌을 메워 만든 인천공항이 드디어 개항하는 날이었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매일 터졌거든요. 그런데 개항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짙은 해무가 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항공기들이 착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기상 예측 시스템은 유럽에서 들여온 최신 장비였는데 한국의 독특한 서해안 기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첫 비행기가 3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불만 섞인 승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국 공항 수준이 이 정도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다음날 신문 일면은 참혹했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첫날 대혼란. 한국 항공업의 먹구름. 21세기 국제공항의 치욕. 당시 운영본부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공항의 신뢰도는 끝장이야. 그 말씀이 제 귀에는 마치 선고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한국공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첫날의 혼란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회의를 열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루하루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3년 9월 12일, 개항 2년이 지난 그날, 저는 새벽 2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최대 순간 풍속 시속 216km. 한국 기상 관측 역사상 최강의 태풍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모든 예측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항공기 247대가 발이 묶여 있었죠. 김포공항은 이미 완전히 폐쇄되었고 부산 김해공항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오직 인천공항만이 운영을 계속해야 했어요. 국가의 관문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정비팀의 김철수 반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철수 반장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항상 침착하기로 유명했어요. 박 대리, 항공기를 그냥 세워두지 말고 바람 방향에 따라 계속 움직여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247대의 항공기를 태풍 속에서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김철수 반장님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일을 해왔는데 항공기도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바람과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우리는 200여 대의 항공기를 마치 춤추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면 남쪽으로,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실시간으로 항공기 위치를 조정했어요. 12시간 동안 계속된 이 작업에 모든 직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제사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모든 직원이 한 마음이 되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태풍이 지나간 후 가장 빨리 정상 운항을 재개한 공항이 되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은 3일, 싱가포르 창이 공항도 2일이 걸렸는데 인천공항은 12시간 만에 완전 복구되었습니다. 외신들이 놀라며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 공항의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고 BBC는 슈퍼태풍을 물리친 인천공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진국 매뉴얼을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위기가 올 때 모든 직원이 한마음이 되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5년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해서 텅 빈 터미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금융위기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항이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승객 수는 한 달 사이에 30% 급감했고 항공사들은 운항을 대폭 줄였죠. 공항 수익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텅 빈 터미널을 보며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일자리도 위험한 거 아냐? 다른 공항들은 직원을 해고한다던데. 불안한 분위기가 공항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마케팅팀의 이윤주 대리였습니다. 이윤주 대리는 28살의 신입사원이었는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박 선배, 지금이야말로 우리 서비스를 점검할 최고의 기회예요. 승객이 적으니까 한 명 한 명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객도 없는데 무슨 서비스 개선이야?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지. 하지만 이윤주 대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남은 승객들과 하나하나 대화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나요? 그녀의 제안으로 원팀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체크인부터 출국까지 한 직원이 책임지고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김미영입니다. 출국까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맡으면 비용이 더 들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승객 만족도가 85점에서 94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가면 정말 친절해. 마치 가족처럼 대해줘. SNS에 감사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천공항의 승객 수는 오히려 위기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인천공항만 혼자 성장한 거예요. 이윤주 대리는 그 공로로 사장상을 받았고 지금은 고객 서비스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위기는 정말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도 진정성이 있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2015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5월 20일 중동호흡 기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항은 긴급 상황에 빠졌어요. 저는 그때 운영팀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자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90% 감소했고 일본인 방문객도 80% 줄어들었습니다. 공항은 말 그대로 텅 비었어요. 하루 평균 12만 명이 이용하던 곳이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면세점들은 매출이 70% 급감했고 레스토랑과 카페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운영본부장 정현수 이사님이 전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평소 바빠서 못했던 모든 일을 지금 하세요. 저희는 모든 시설 점검과 직원 교육을 실시했어요.
20년 된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각 게이트의 의자 쿠션도 모두 바꾸고 조명도 LED로 교체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의료진과 함께 3개월간 연구한 결과 288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매뉴얼이 완성되었습니다. 승객 동선 분리 방법, 의심 환자 격리 절차, 공항 전체 소독 시스템, 직원 안전 관리 방안. 모든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였죠. 당시에는 이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5년 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온 35세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입국한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계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처럼 될 것이다. 인천공항이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 만든 매뉴얼을 즉시 가동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이 중단 위기에 몰렸고 각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하루 1000편이던 항공편이 100편으로 줄어들었어요. 승객 수는 95%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항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어요.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IT팀의 박성민 차장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팀장님, 이참에 AI 기반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입국자들을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발열 체크, 동선 추적, 건강 상태 모니터링, 증상 문진, 접촉자 확인. 이 모든 과정을 통합한 시스템이었죠. QR코드 하나로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30초 만에 위험도 판정이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3주 만에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박성민 차장이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6개월은 걸렸을 작업을 위기감 때문에 3주 만에 해냈어요. 밤낮 없이 일한 결과 세계 최초의 AI 기반 공항 방역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몰려온 거예요. 가장 먼저 연락 온 곳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었습니다. 20년간 아시아 최고의 공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는데 운영본부장이 직접 화상통화를 요청했어요. 창의공항 리시우 창 운영본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고 싶어요. 2시간 동안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저희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리 본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시설에만 집중했는데 당신들은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이어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대응에서 한국에 배우고 싶다. 일본이 한국에 이런 요청을 한 건 공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이었어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이탈리아 로마 공항. 유럽의 모든 메이저 공항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K-방역을 공항에서 배우고 싶다. 뉴욕 JFK 공항의 요청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자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컨설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해외 공항들도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의 첫 화상 컨설팅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클라우스 밀러 CEO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현장 방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웠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은 전 세계 84개 공항과 화상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 23개국, 남미 15개국, 동남아시아 18개국, 유럽 28개국. 전 대륙이 대상이었죠. 매주 평균 3회의 화상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한 번에 평균 4-6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5일 가장 놀라운 연락이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대규모 현대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케냐 교통부 제임스 마차리아 장관의 메시지였죠. 유럽이나 미국 기술보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처음부터 부유했지만 한국은 1960년대까지 아프리카보다 가난했거든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케냐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케냐 공항공사 사장 에드가 무코야가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만큼은 세계 최고예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간의 컨설팅 결과 나이로비 공항의 운영 효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승객 만족도는 60점에서 88점으로 상승했고 항공기 지연율은 30%에서 8%로 감소했어요. 케냐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이웃 국가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직접 케냐를 방문해서 우리도 이런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우간다 교통부 장관도 에티오피아 항공청장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동아프리카 8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공항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성공한 기술을 탄자니아에 적용하고 탄자니아에서 개선된 방법을 우간다에 전수하는 시기였죠. 동아프리카 전체가 K-공항 벨트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시기 남미에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7월 페루 리마 공항이 첫 시작이었어요. 해발 3,5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공항이라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고산지대 특성상 기압 변화가 심해 항공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존 유럽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저희는 인천공항의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을 페루 환경에 맞게 수정해서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항공기 지연율이 35%에서 17%로 절반 감소했고 연료 소모량도 20% 줄어들었습니다. 페루 교통부 장관 라울 페레스가 감격했습니다.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6개월 만에 해결해줬습니다. 페루의 성공을 본 콜롬비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안데스 산맥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있어요. 칠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강풍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아르헨티나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신공항 건설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남미 공항 혁신 포럼이 리마에서 열렸습니다. 남미 12개국 교통부 장관들이 모여 한국 모델의 남미 확산을 논의했어요. 칠레 교통부 장관 글로리아 우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중동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두바이와 도하처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허브 공항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신공항 프로젝트에 인천공항을 파트너로 지정한 거예요. 2023년 1월 리야드에서 열린 계약식에서 사우디 교통부 장관 살레 알자세르가 말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현지 인력을 키우는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요. 네옴시티는 사막 한가운데 건설되는 미래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런 환경은 저희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우디 엔지니어들과 함께 2년간 연구 개발을 진행한 결과 세계 최초의 사막 특화 스마트 공항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래 폭풍 자동 감지 시스템, 극한 고온 대응 냉각 시스템, 태양광 기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이 모든 기술이 통합된 미래형 공항이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신화를 사막에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2024년에 일어났습니다. 3월 15일 독일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사 프라포트에서 기술 교류를 제안한 거예요. 클라우스 밀러 CEO의 직접 요청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독일 공항계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독일 교통부가 의뢰한 내부 분석 결과 독일 공항들의 디지털화가 한국보다 평균 8년 뒤처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특히 승객 경험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독일 주요 공항 평균 승객 만족도 73점, 인천공항 96점, 23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한국 방문단이 인천공항을 둘러본 후 가장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밀러 CEO가 질문했습니다. 왜 모든 직원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저희 김현수 사장이 답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승객도 행복합니다. 이게 저희의 기본 철학이에요. 독일 방문단은 3일간 머물면서 인천공항의 모든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직원 복지 시설을 보고 감탄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직원 휴게실, 무료 급식 서비스, 자녀 돌봄 센터, 직원 헬스케어 센터. 독일 방문단이 평가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같네요. 2024년 5월 프랑스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파리공항공단 오기스탱 드 로만의 CEO의 인터뷰가 전 세계 언론에 실렸죠. 기술의 우월성보다 중요한 건 운영 철학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프랑스는 항공업의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에어버스를 만든 나라이고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그런 프랑스가 한국의 고개를 숙인 것은 공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 마케팅 디렉터 소피 뒤퐁이 말했습니다. 시스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문화까지 배우고 싶어요. 파리에 한국어 학원이 새로 문을 열었고 50명의 공항 직원들이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말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샤를 드골 공항의 승객 만족도가 78점에서 87점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놀라며 보도했어요. 한국 효과가 현실이 되었다. K공항이 프랑스를 바꾸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던 영국도 한국을 택했습니다. 히드로 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인천공항의 설계 철학을 전면 반영하기로 한 거예요. 영국 교통부 마크 하퍼 장관의 선언이었죠. 유럽 대륙과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한국이 저희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히드로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지만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성 때문에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특히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연간 2만 개의 수화물이 분실되고 평균 대기 시간이 45분이나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화물 분실률 99.7% 감소, 평균 대기시간 8분으로 단축, 승객 만족도 15점 상승. 히드로 공항 CEO 존 홀랜드 마이너스 K가 감탄했습니다.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3개월 만에 해결해줬어요. 영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맨체스터 공항, 버밍엄 공항, 글래스고 공항까지 모든 주요 공항에 K공항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총리 리시 순낙의 발언이었어요. 영국 공항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인천공항과 협력하는 해외공항은 247개를 넘어섰습니다. 6개 대륙 68개국에 K공항 DNA가 퍼져나간 거예요. 아프리카 28개 공항, 남미 35개 공항, 유럽 41개 공항, 아시아 72개 공항, 북미 23개 공항, 오세아니아 8개 공항.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아프리카입니다. 케냐를 시작으로 18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공항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아프리카 내 항공 연결성이 300% 향상되었고 관광 수입이 평균 180% 증가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은 이제 아프리카 최고의 허브로 성장했어요. 남미의 태평양 공항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국이 참여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요. 페루에서 개발한 고산지대 기술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 전수되고
칠레의 강풍 대응 기술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이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한 시스템들이 한국에 역수입되고 있어요. 케냐의 태양광 기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페루의 고산지대, 항공기 운영 기술, 사우디의 사막 극한 기후 대응 시스템, 독일의 정밀 자동화 기술, 프랑스의 고급 승객 서비스 기법, 영국의 효율적 수화물 처리 시스템, 모두 인천공항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죠. 저희 김현수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이 될 차례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더 나은 공항을 만들어 가겠어요. 2024년에는 글로벌 공항 혁신 센터가 인천공항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공항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공간이에요. 현재 45개국에서 온 200명의 전문가들이 미래 공항 기술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항 운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K공항 모델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공식 권장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도 한국의 스마트 공항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했죠. 국제공항협의회 ACI는 인천공항을 글로벌 모델 공항으로 선정하고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의 필수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유엔도 한국의 공항 기술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인정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도 놀랍습니다. 2025년 기준 K공항 모델을 도입한 247개 공항들의 평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승객 만족도 94.2점, 정시 운항률 96.8%, 안전사고 발생률 0.0008%, 직원 만족도 92.1%, 에너지 효율성 89.3%,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표들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아프리카 18개국의 항공산업 규모가 평균 285% 증가, 남미 12개국의 관광 수입이 평균 167% 상승, 중동 8개국의 항공 허브 경쟁력 지수 43% 향상, 유럽 15개국의 공항 운영 효율성 38% 개선, 전 세계적으로 K공항 관련 직접 일자리가 127만 개,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385만 개 창출되었어요. 한국 공항 기술 수출 규모는 2025년 기준 연간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공항 기술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K공항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공유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성공 사례만 자랑하지만 한국은 실패 사례부터 공개합니다. 2001년 개항 첫날의 혼란, 2003년 태풍 매미의 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어려움, 2015년 메르스 사태,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수,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공유해요. 저희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런 진정성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 철학입니다.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형합니다. 케냐의 사바나 기후에는 먼지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페루의 고산지대에는 저기압 대응 기술을 개발했어요. 사우디의 사막 환경에는 극한 고온 대응 시스템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 양성 우선주의입니다. 시설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현지 직원 교육이 먼저 시작되고 시설 구축은 나중에 진행됩니다. 건물은 언젠가 낡지만 사람의 역량은 평생 갑니다. 이것이 한국의 철학이에요. 얼마 전 인천공항 1단계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그 갯벌 위에 이제 세계 최고의 공항이 서 있어요.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반장님은 이제 70세가 되어 아프리카 공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윤주 대리는 글로벌 서비스 총괄 임원이 되어 남미와 아프리카를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김철수 반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김철수 반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전혀요. 그냥 매일매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윤주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졌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합했어요. 그게 저희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진심은 복사할 수 없다는 것. 시설은 따라 만들 수 있지만 문화는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점. 2001년 갯벌에서 시작할 때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자신감도. 하지만 하나는 있었어요.
배우려는 의지와 나누려는 마음. 그 작은 씨앗이 20년 후 전 세계를 바꾸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어요. K공항의 진짜 DNA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혼자 잘 되려 하지 않고 파트너들과 함께 발전하려는 철학,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나누려는 정신, 실패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하는 용기,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전 세계 247개 공항이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갯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실패를 수없이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실패도 이해할 수 있었고, 위기를 함께 극복했기에 협력의 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20년을 전망해보면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여행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관리하며 환경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시대, 하늘길이 완전히 바뀌고 이동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K공항의 핵심 DNA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난 20년의 교훈이고, 앞으로 20년의 지침입니다. 2045년 K공항이 시작된 지 45년이 되는 해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아마도 우주정거장과 연결된 공항, 화성 여행을 위한 우주항 순간이동이 가능한 텔레포트 허브, 이런 상상 속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K공항의 영원한 DNA입니다. 갯벌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어떻게 전 세계를 바꿨는지 오늘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큰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혼자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함께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심이 통하면 언어와 문화의 벽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배우고 아낌없이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20년 전 그 갯벌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전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듯이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K공항 20년 기적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연구소였습니다.